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많은 관계로 아침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이현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네, 방역 수칙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내일 0시, 오늘 밤 자정 24시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늦은 시간까지 모임을 갔던 분들은 이제 네. 0시를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네. 뭐 막 6분 모여 있다가 이제 좀 해산을 해야 되고 이런 예.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요 새로운 방역 수칙 시키는 게 맞겠네요. 네, 빨리 귀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내일인 18일 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약 2주 동안 적용이 됩니다. 예.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다들 들으셨겠지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모두 최대 4인까지로 제한이 되고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6명 중에 미접종자 1명은 포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접종자는 아예 사적 모임에는 낄 수 없게 됩니다. 예. 단 PCR 음성 확인서가 있다면 미접종자여도 사적 모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 결혼식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하객 인원수 이것 때문에 이거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나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당장 주말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제 네. 결혼식장 하객분들 모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달라지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예. 우리가 나눴었는데 네. 일단 미접종자 49명 그리고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더해서 25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건 예. 이전과 그리고 이후가 똑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구분 없이 예. 하객을 모시겠다 한다면 기존에는 이제 99명까지 예.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객을 모시려고 했던 분들은 좀 예. 인원수를 줄여야 하겠고요. 미접종자는 아예 죄송하지만 오지 마시라. 라고 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을 할 경우에는 네. 기존에는 이제 499명까지 그러니까 500명 미만으로 가능했는데 예. 내일부터는 300명 미만 299명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종교시설 쪽은 제외됐죠? 예, 명확히 말하면 제외됐다기보다 발표를 조금 미룬 건데요. 예. 집단 감염이 좀 계속해서 종교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왜 종교시설은 지금 발표가 안 되냐 이런 부분에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최근까지도 종교계와 정부가 합의를 계속해서 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안은 도출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예. 하지만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할 사항들이 생겨서 지금 어제는 발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다시 문체부가 종교계와 협의를 시작했고요. 아마 오늘 중에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중에 나온다고요? 예,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등교 상황 이것도 달라졌죠? 예, 맞습니다. 전면 등교를 실시한 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중단이 되게 됐고요.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전면 등교를 하게 되고 예. 나머지 3, 4, 5, 6 중에서 한 학년씩 빠지면서 돌아갑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밀집도가 6분의 5로 맞춰지게 되겠고요. 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년씩 돌아가면서 빠지게 돼서 네. 3분의 2까지만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제 곧 기말고사도 다가올 텐데 이 역시도 학년별로 시험 시간을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졸업식이라던가 기타 행사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계절학기도 앞두고 있는데 계절학기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강의실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대규모 강의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망간요 주세요. 네, 대법원가는 왕릉뷰 아파트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공사 재개했다는 소식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난 12일이었는데요. 예.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두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예. 공사가 좀 재개되는가 했습니다. 어. 하지만 문화재청이 어제 재항고의 뜻을 밝히면서 결국 예.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건데요.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두 개 건설사가 집행정지 해달라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예. 아까 공사 중지 명령 취소해달라고 한 건데 그러면 건설사가 두 개 아니고 세 개 아니에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3개 건설사가 예, 참여를 했고요. 예. 이 3개 건설사가 19개 동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한 건설사가 건설 중이던 동은 이 다른 두 건설사와는 달리 이미 1심에서부터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상태였고요. 예.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서도 항고를 했지만 이제 기각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도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로는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3개 건설사가 진행 중인 그 동 모두 아파트 모두
모두 네네. 일단은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입주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문화재청장을 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2017년에 변경고시를 하면서 네.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알리지 않아서 결국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한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그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할 날 기다리시던 분들, 이분들 마음이 어떨까, 심정이. 네, 일단 뭐 최종 판결에서 공사 중지가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예. 뭐 일부 층이 좀 내려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변경이 생겨서 입주하지 못하게 되면 예. 일단 청약 통장 자체는 부활이 가능하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사실 이미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런 자금 운용 계획 같은 것들을 다 세워뒀다 보니까 예. 약간 뭐 청약 통장 부활은 현실적인 피해 보상안은 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일단 어떤 결론이 날지 몇 달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더. 예.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세 번째는 조두순 피습입니다. 아하. 조두순이 공격을 당했다. 예, 예. 어젯밤에 이제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 예. 한 20대 남성이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서 둔기로 조두순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서 조두순이 현관문을 열도록 해서 집 안에 들어갔는데요. 예. 일단 맨손으로 들어간 뒤에 조두순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둔기로 때렸다. 예. 아, 오케이. 이후에 조두순 부인이 이제 신고를 했고요. 20대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럼 현장에 계속 있다가 잡힌 건데 예. 그럼 조두순 다쳤습니까? 머리를 좀 맞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고 생명에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면 뭐 바로 병원에 갈 일도 없었겠네요. 병원 간 건가요? 근데 병원은 갔다가 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남성이 이번에 이렇게 조두순 집 들어가려고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이 남성이 지난 2월에도 이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경찰에 예. 입건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이제 진입을 하려다가 예.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맨손으로 가서 경찰관인 척하고 문을 열도록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조사에서 남성이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누리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좀 반응을 제가 전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뭐 용기 있다 칭찬해주고 싶다. 뭐 가해자는 그 집에서 지원금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사를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 네. 뭐 변호사비를 대주겠다. 뭐 등등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반대로 범죄자를 범죄로 응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칫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또 이걸 또 부추길 수 있으니까 예. 조심스럽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네, 마지막은 금메달리스트의 폭행입니다. 금메달리스트의 폭행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기계체조 도마 금메달리스트인 신재환 선수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 지난 15일 새벽 1시쯤 네. 대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택시 기사는 이 목적지를 묻자 신재환 선수가 다짜고짜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 뭐 보다 정확한 건 이제 경찰 조사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 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금메달 획득 후에 신재환 선수가 좀 급격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공황 장애도 겪으면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폭행을 한 건 잘못된 거니까 사과 혹시 했습니까? 신재환 선수 본인 입장에서의 따로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예. 대한체조협회가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사과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망관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